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힌다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2년 일을 하다가 영국에 워홀로 왔고 지금 어느새 영국에서 일한 지 6년이 되어서 시니어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 영국에서 엄청 좋은 사수들을 만나서 그때 단계에 맞는 그런 성장 로드맵을 받아서 로드맵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쭉쭉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운 좋은 게 아니라 사수가 없이 성장해야 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퍼포먼스 마케터가 어떻게 매니저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영국과 한국의 직장 환경이 조금 많이 달라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한 사람이 보통 디지털 마케팅의 여러 채널을 다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보통 한 채널, 검색이면은 구글 애드, 그리고 페이드 소셜이면은 메타, 이런 식으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확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반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급별로 키워야 할 스킬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 전에 제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sharing is caring. 이게 영국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공유하는 게 곧 신경 쓰는 말이다. 곧 잘해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건데, 외국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잘 내고 셀프 브랜딩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을 때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또 베스트 프랙티스를 다른 팀에 공유를 해주면은 이런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성과를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내 자랑뿐만 아니라 뭐 누군가가 그냥 간단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빨리빨리 공유를 해주면 이게 또 좋은 평판이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쉐어링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제가 급한 일이 없으면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 자주 하기. 제 상사가 예전에 헤드였는데 엄청 높은 직급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미팅에 가서든 It could be stupid question, but 이러면서 되게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용기 있게 기본적인 질문들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나를 나약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100%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99%를 이해하고 1%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항상 이 1%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모든 궁금사항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일을 시킨 사람의 궁극적인 그런 뜻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삽질하지 않고 올바른 일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꼭 엄청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저는 MBTI가 INTJ라 가지고 논리를 엄청 중요시하고 왜라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일에 100% 이렇게 착수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때는 그냥 까라면 까지 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될까라고 엄청 속이 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시니어가 될수록 이렇게 왜 질문을 던졌던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졌고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임팩트가 날 것인지를 100%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니저가 돼서 여러 팀을 설득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때 논리적으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설득할 때 이 왜 질문을 던졌던 습관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착수하기 전에 항상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일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제 직급별로 어떤 스킬을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단 인턴, 신입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을 가리지 않고 즉 내일이다 내일이다 따지지 않고 모든 일을 받아서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퍼포먼스 마케터로 입사를 했다고 해도 이게 사실 내 적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에서 3년까지는 일을 해봐야지 깨닫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일이 아닌 잡일까지 받아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일이 나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이 나와 맞는지를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엄청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잡일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잡일들이 솔직히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잡일을 해보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잡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주니어 때 이 했던 일을 나중에 시니어 때 또 똑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주니어에게 이거를 지시해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면은 시니어 때도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잡일이 그러니까 싫어하는 잡일 말고 견딜 만한데 할 만하다라는 잡일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견딜 수 있는 잡일을 해야 하는 일이 곧 내 적성과 맞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 막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싫어하는 반면에 뭐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은 이벤트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냥 모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냥 막 심지어 쿠폰을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면은 브랜드 마케팅이 적성에 더 잘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내 적성을 깨달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면서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좀 더 잘할 수는 없는지,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잘했을 때, 못했을 때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엄청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주니어가 하는 일 중에 인보이스를 받아가지고 재무팀에 전달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인보이스를 받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재무팀에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몇십억, 몇백억 돌리던 그 플랫폼이 돈을 안 냈으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소한 일이 이렇게 크게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해보면서 아무리 지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내가 안 했을 때 어떤 임팩트를 줄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턴 신입 단계를 넘어와서 이제 주니어가 됐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터 주니어는 이때는 기술적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해야 해요.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 뭐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를 하시면 구글 애즈, 그리고 뭐 페이스 소셜을 하시면은 메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플랫폼들을 사용하시면서 플랫폼 구석구석 버튼 하나까지 알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퍼포먼스 마케팅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팅이 하나만 잘못해도 캠페인이 운영되지 않거나 퍼포먼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알면은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어디서 어떤 기능이 꺼져서 이 실수가 발생한 건지 빨리 찾아낼 수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캠페인 런칭할 때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보통은 매니저나 시니어 이그젝이 이렇게 이 캠페인을 빌딩하세요라고 주거든요. 이 캠페인을 계속 빌딩을 해보면서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나중에 캠페인 전략을 짰을 때 비슷하게 짤 수 있을지 계속 이거를 플랫폼에 올려보면서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배울 게 엄청 많죠.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어도비 애널리틱스, UTM 트래킹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UTM 트래킹은 퍼포먼스 마케팅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전반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를 모르시고 계속 승진을 하시면은 모래에 계속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진짜 배우기도 쉽고 논리만 알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거라서 주니어 때
진짜 시간이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출이 늘었는데 클릭이 줄어들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뭐 로아스가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 간의 관계를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그 매니저 단계에 가서도 이 수치들을 어떻게 늘릴 건지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때 이 전체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단계. 시니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리포트를 잘 쓸 수 있어야 해요. 이제 시니어는 어떻게 보면은 팀에서 그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매니저보다 더 기술을 잘 알아요. 그 이유는 매니저는 보통 위의 단계에서 전략을 짜고 다른 팀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기술을 만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 단계에서는 내 손으로 플랫폼들을 다 집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신 기술이나 가장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이해도를 팀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런 플랫폼의 기술들을 운영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그 리포트를 쓰는데 잘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게 시니어 단계의 가장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플랜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A/B 테스트 로드맵을 세우거나 아니면 신기술이 나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 계정에 테스트해 볼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그냥 테스트 그냥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우리 계정에 적용했을 때 최대한 부정적인 그런 효과는 낮추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마켓이 가장 큰데 신기술을 미국 마켓에 바로 적용해 버리잖아요. 운이 좋으면은 매출이 막 두 배로 뛸 수 있겠죠. 하지만 잘못되면은 우리 비즈니스에서 가장 매출을 많이 가져오던 마켓의 매출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보다 좀 작은 마켓, 뭐 프랑스에 먼저 런칭을 해보든지 아니면 미국에 런칭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런칭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 플랜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니어 때는 이거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니저 단계로 가기 전에 소프트 스킬을 쌓아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내에서 여러 팀들을 만나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매니저가 미팅이 있으면 따라가서 어떻게 다른 팀들과 협업을 하고 설득을 하는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그 스킬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가지면은 매니저로 승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매니저 단계. 매니저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을 짤 수 있어야죠. 채널별로 전략을 짜고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 건지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시니어 단계인데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의 전체 1년 전략을 쉽게 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시니어에서 매니저가 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전략을 짤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예산 관리와 타겟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채널에 어떤 캠페인에 돈을 넣었을 때 가장 높은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의 타겟을 설정하고 이 타겟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정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팀 매니지먼트. 이제 매니저가 됐으니까 팀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 팀원들이 우리 팀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 로드맵을 세워주고 필요한 경우 이렇게 트레이닝도 해주고 팀원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가 됐으니 실무를 어느 정도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실무를 팀한테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스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크홀더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다른 팀과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팀들도 자기만의 프라이어리티가 있고 이번 쿼터 안에 걔네들이 성취해야 하는 그런 타스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끼어들어서 이것도 해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팀의 일을 그 사람들이 조금 우선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팀들의 그런 팀장들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그런 스킬을 얻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되게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만 하고 있으면은 이런 스킬들은 쉽게 그냥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커리어에서 모든 행운을 빕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뭉뚱그려서 설명했고 조금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사수가 없는 주니어들을 위한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코스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